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지쳤던 걸까 하고 조용히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와 작은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과 함께하며 삶의 활력을 나누고 있는 의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년간 5만 명이 넘는 중장년과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민은 늘 비슷했습니다. 박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신감도 잃었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깨우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4세의 성민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민 씨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리더였고 집에서는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성민 씨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리고 2개월 뒤 성민 씨는 아내와 함께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아내는 남편이 다시 젊은 시절처럼 웃는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 비밀을 발견하실 겁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활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와 그 과학적 배경. 둘째, 약 없이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자연의 3가지 연료 생강, 바나나, 건포도의 힘. 셋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그 젊은 날의 에너지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풀어볼까요? 함께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힘이 넘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그때가 그리우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줄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온 의사 박세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고 체념하며 지나가는 그 무기력함. 사실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원인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드는 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30대에 비해 평균 30%는 낮아진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단순히 근력이나 선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집중력, 심지어 부부간의 따뜻한 관계까지 좌우하죠. 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신경계가 과부에 걸리면 몸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차처럼 느리게 반응합니다. 제 환자 66세의 민철 씨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뭘 해도 힘이 안 나요 라고 하소연했어요. 검사해보니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게 원인이었죠. 두 번째 뿌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 식단을 떠올려 보세요. 고기 위주의 식사.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알코올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방해하죠. 수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67세 영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영호 씨는 매일 밤 소주 2잔을 마시며 이게 내 낙이다라고 하셨지만 혈압이 치솟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셨어요. 결국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라며 한숨 쉬던 영호 씨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정에서 작은 다툼이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그 고립감은 다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영호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저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이 말, 여러분께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신감 상실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사회적 관계, 심지어 일상적인 활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이 낮은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40% 더 높다고 해요.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5세의 재호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그냥 따라해봤는데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어요. 아내도 저를 다시 보게 됐고요. 그의 미소에서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잠든 힘을 깨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우리 주방에 있는 자연의 선물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자연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3가지 연료 생강, 바나나, 건포도의 힘을 만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약 없이도 몸속 잠든 힘을 깨울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 재료 생강, 바나나,
건포도가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 가지는 마치 몸의 엔진을 깨우는 연료처럼 작용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함께 먹었을 때 왜 더 강력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먼저 생강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생강은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재료입니다. 이 뿌리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해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해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가 줄고 근육과 관절이 더 가볍게 느껴지며 심지어 신경계까지 활성화돼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 환자 70세 철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철민 씨는 몇 년간 다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피곤함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라고 권했죠. 처음엔 이 작은 뿌리가 뭐가 되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2주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생강 한 조각이 가져온 변화.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이 노란 친구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이 편안히 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힘과 자신감을 북돋는 핵심 호르몬이죠. 제 환자 68세의 민수 씨는 늘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에게 매일 바나나 한 개를 간식으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민수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저도 모르게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바나나 한 개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깨우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건포도입니다. 이 작고 달콤한 열매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요. 건포도는 아르기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해 심혈관 건강과 정자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들은 혈액순환이 평균 20% 개선됐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혈류가 좋아지면 온몸에 에너지가 돌고 피로가 줄며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더 큰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5세의 상철 씨는 건포도를 간식으로 먹기 시작한 뒤로 몸이 가볍고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상철 씨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더 적극적이 됐다며 웃으셨죠. 이 작은 열매가 부부 사이에도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세 가지 생강, 바나나, 건포도는 각각 강력하지만 함께 먹으면 마치 완벽한 삼각형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하고 바나나는 기분과 호르몬을 조절하며 건포도는 에너지와 산화질소를 공급해 몸 전체를 깨웁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혈액, 신경, 호르몬이 조화를 이루며
전신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제 환자 69세의 재호 씨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먹기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기대돼요.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이 세 가지 연료가 가져온 변화,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연료들이 왜 다른 재료들과 다르고 어떻게 더 특별한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조합이 왜 독보적인지, 그리고 다른 인기 있는 건강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방금 생강, 바나나, 건포도가 몸의 활력을 깨우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사님? 인삼이나 호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슈퍼푸드도 좋지 않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맞아요. 인삼은 기운을 북돋고, 호두는 뇌 건강에 좋고, 카카오도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한 생강, 바나나, 건포도 조합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혈액순환, 호르몬, 에너지라는 활력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조합이 다른 식품들보다 더 빛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인삼을 생각해보죠. 인삼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보양식품입니다. 기운을 북돋고 피로를 줄이는데 탁월하죠. 하지만 인삼은 자극이 강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5세 상철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상철 씨는 매일 인삼차를 마시며 기운을 내고자 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졌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다가도 위가 아파요라며 하소연했죠. 반면 생강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혈관을 열어줍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15% 개선하며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상철 씨는 인삼 대신 생강차로 바꾼 뒤 속도 편하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 호두를 살펴볼까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호두 한 줌 약 30g은 200칼로리에 가까운데 이는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호두는 소화가 느려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제 환자 67세 영호 씨는 호두를 간식으로 먹다가 체중이 늘고 소화가 더뎌졌다고 했어요. 반면 건포도는 같은 양으로도 칼로리가 낮고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포도를 매일 소량 섭취한 남성들은 혈류가 20% 개선됐다고 해요. 영호 씨는 건포도로 바꾼 뒤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고 웃으며 말했죠. 작은 열매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나 초콜릿 같은 항산화 식품은 어떨까요? 카카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시중의 초콜릿은 설탕이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 시혈당이나 체중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칼륨, 트립토판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늘려줍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제 환자 70세 철민 씨는
초콜릿을 즐겨 먹었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지자 바나나로 바꿨습니다. 그는 박사님, 바나나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간단한 변화가 부부 관계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제 왜 바나나, 건포도가 특별한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바나나는 호르몬과 기분을 조절하며, 건포도는 에너지와 혈류를 강화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연료, 윤활유처럼 서로를 완벽히 보완하며 몸 전체를 깨웁니다. 다른 식품들은 특정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 조합은 활력의 세 가지 축 혈액, 호르몬, 에너지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게다가 준비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죠.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바나나 한 송이, 생강 한 뿌리, 건포도 한 줌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6세 민철 씨의 이야기가 이 조합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민철 씨는 몇 년간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냐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이 세 가지 연료를 조합해 매일 아침 스무디로 먹어보라고 권했죠. 2개월 뒤 민철 씨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하면서 손을 잡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젊어 보인다며 웃으셨죠. 이 간단한 조합이 몸뿐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바꿨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연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연료들을 일상에서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로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할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방금 생강, 바나나, 건포도가 왜 활력을 되찾는데 최고의 조합인지 들어보셨죠? 이제 이 강력한 연료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재료를 잘 고르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이 세 가지 재료는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준비 과정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생강, 바나나, 건포도를 고르는 법부터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스무디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생강을 고르는 법부터 시작합시다. 생강은 작지만 강력한 활력의 열쇠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생강을 고를 때 껍질이 탱탱하고 매끄러운 것을 골라보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하고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진한 향이 나는 생강이 최고입니다. 너무 말라있거나 쭈글쭈글한 생강은 피하세요. 향과 영양이 덜하거든요.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생강 한 뿌리면 일주일은 넉넉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8세 동현 씨는 처음엔 생강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박사님,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왔는데 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현 씨에게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죠. 한 달 뒤, 그는 이제 생강 고르는 게 재미있어요. 좋은 생강으로 차를 끓이니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진다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마트에 가실 때 생강 한 뿌리를 꼼꼼히 골라보시겠어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든든한 동반자죠.
좋은 바나나를 고르려면 표면에 갈색 반점이 살짝 생긴 자연 숙성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노란 바나나는 덜 익어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검거나 물렁한 바나나는 당이 지나치게 높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당히 익은 바나나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칼륨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제 환자 70세 철민 씨는 바나나를 좋아했지만 늘 너무 익은 것만 골랐다고 해요. 박사님, 바나나가 물렁해서 먹기가 꺼려졌어요 라며 웃으셨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렸고, 철민 씨는 이제 아침마다 바나나 먹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 됐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집에 바나나 한 송이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이제 건포도입니다. 이 작은 열매는 혈관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지는 숨은 보물이에요. 건포도를 고를 때는 방부제가 없는 유기농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포장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산화황 무첨가라고 적힌 제품이 가장 좋아요. 방부제가 들어간 건포도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건포도는 한 줌 약 30g만 많이 써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 환자 66세 민철 씨는 처음에 건포도를 대량으로 사와서 과식했다가 속이 더부룩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좋다면서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량씩 좋은 품질의 건포도를 고르라고 조언했죠. 그 뒤로 민철 씨는 건포도 한 줌이 간식으로 딱이네요. 몸도 가벼워졌어요 라고 기뻐했답니다. 여러분도 슈퍼에서 건포도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어보시겠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준비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 10긍무, 그러니까 약 한 숟갈 정도를 얇게 썰거나 갈아서 준비하세요. 바나나는 반쪽, 건포도는 한 줌 30g을 블렌더에 넣고 두유나 아몬드 우유 200ml를 부어 갈아주세요. 두유나 아몬드 우유는 소화가 잘 되고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맛을 더하고 싶다면 꿀 한 숟갈이나 계피 약간을 추가해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스무디 한 잔은 마치 디저트처럼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 환자 동현 씨는 처음에 생강 맛이 낯설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거 좀 맵지 않나요? 라며 웃으셨죠. 그래서 저는 꿀과 계피를 조금 넣어보라고 했고, 동현 씨는 이제 이 스무디가 아침의 디저트가 됐다며 만족해 했답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스무디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생강은 혈관을 열어 혈액 순환을 돕고, 바나나는 행복 호르몬을 채우며 건포도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몸속에서 조화로운 에너지가 퍼져나가죠. 제 환자 69세 재호 씨는 이 스무디를 한 달 동안 먹은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이거 한 잔 마시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아내와 산책할 때도 힘이 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스무디 한 잔이 재호 씨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스무디를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연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섭취 시기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간단한 레시피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생강, 바나나, 건포도로 만든 스무디가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한지 방금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연료의 힘을 제대로 누리려면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잘 골랐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 스무디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활력의 열쇠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오늘은 이 스무디를 언제 먹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팁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더 가볍고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먼저, 이 스무디를 마시는 가장 좋은 시점은 아침 공복입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밤새 휴식한 몸은 아침에 깨어나면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복에 이 스무디를 마시면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열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바나나의 칼륨과 트립토판이 호르몬과 기분을 조절하며 건포도의 아르기닌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모든 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68세 동현 씨는 처음엔 스무디를 저녁에 마셨다고 해요. 박사님, 밤에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아침 공복에 마셔보라고 권했고 2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이걸 마시니까 하루가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부터 기운이 나요. 동현 씨의 말처럼 아침 한 잔은 하루의 활력을 책임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아침만 적합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활동 30분 전에 마셔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30분 전에 스무디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고 건포도가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여러분은 한결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70세 철민 씨는 저녁에 아내와 동네를 걷는 걸 좋아했지만 늘 다리가 무겁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산책 전 스무디를 마셔보라고 했죠. 한 달 뒤, 철민 씨는 박사님, 산책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아내도 제가 더 씩씩해졌다고 하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저녁 산책 전에 이 스무디를 한 잔 준비해 보시겠어요? 이제 섭취량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 한 잔, 약 200ml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생강 10리에즈, 바나나 반쪽, 건포도 30글 기본으로 한 분량이에요. 처음에는 23주 동안 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 기간 동안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이 개선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 34회로 줄여 유지하면 충분해요. 제 환자 66세 민철 씨는 처음에 너무 열심히 매일 2잔씩 마셨다고 해요. 박사님,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과유불급이에요. 적당한 양이 몸에 가장 잘 맞습니다. 민철 씨는 하루 한 잔으로 바꾼 뒤 몸이 딱 알맞게 가볍고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답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생강 10견화 이상은 피하세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반쪽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건포도 역시 한 줌 30g을 넘기지 마세요. 당분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둘째, 재료의 품질을 신경 쓰세요. 썩거나 향이 약한 생강, 방부제가 과다한 건포도는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황이 들어간 건포도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너무 뜨거운 물로 스무디를 만들지 마세요.
생강의 진저롤 같은 유효 성분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을 쓰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온의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 환자 70세 정수 씨는 처음에 뜨거운 물로 스무디를 만들어 별 효과가 없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온 두유로 바꾼 뒤엔 박사님, 몸이 확 달라졌어요. 아침이 훨씬 상쾌하다고 기뻐했죠. 이 작은 팁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 환자 69세 재호 씨는 이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 스무디를 마시면서 하루가 기대돼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고 저녁 산책이 즐거워졌습니다. 재호 씨의 미소는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팁을 기억하며 오늘 저녁 스무디 한 잔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느껴보세요. 이제 이 스무디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겠죠. 다음으로 이 연료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과 이완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가 몸에 얼마나 좋은 연료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훌륭한 연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몸은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와 같아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움직이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퍼뜨릴 간단한 운동과 이완 습관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게 만들고 밤에는 더 깊은 휴식을 선사할 거예요. 오늘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운동과 수면 전 이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힘든 러닝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이에요. 바로 매일 아침 30분 산책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동네를 걷는 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에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기분을 한층 밝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한 60대 이상, 남성은 심장질환 위험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제 환자 72세 태영 씨는 예전엔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귀찮아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뭐하러 걷겠습니까?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태영 씨에게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라고 권했어요. 2주 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 산책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내와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산책길에 아내와 손잡고 걷는 태영 씨의 모습, 상상만 해도 따뜻하지 않나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발끝 들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발끝을 들어 올려보세요. 서 있을 때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이 동작은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원활히 보내줍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다리 부종이 줄고 온몸에 에너지가 돌게 되죠. 특히 나이 들수록 다리 혈관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 간단한 운동이 정맥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제 환자 67세 영호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웠다고 했어요. 박사님, 하루 종일 무겁게 느껴져요 라며 한숨 쉬셨죠. 저는 영호 씨에게 하루 3번 발끝 들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3주 뒤, 그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걸을 때 힘이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이 작은 동작이 영호 씨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발끝을 10번 들어 올려보시겠어요? 이제 운동만큼 중요한 이완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저는 수면 전 족욕을 강력 추천합니다. 38아사비데 주시, 따뜻한 물에 발을 청경 5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을 유도하죠. 여기에 생강 조각 몇 개나 미네랄 소금을 약간 넣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돕고 미네랄 소금은 근육 이완을 촉진해요.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족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30% 개선됐다고 해요. 해머,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 이상이에요. 깊은 잠은 성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해 활력을 더해줍니다. 제 환자 70세 철민 씨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고 했어요. 박사님, 잠이 안 와서 뒤척이기 일쑤예요 라며 한숨 지으셨죠. 저는 철민 씨에게 생강 조각을 넣은 족욕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 달 뒤, 그는 박사님, 족욕 후엔 정말 꿀잠을 자요. 아침에 기분이 달라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간단한 습관이 철민 씨의 밤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답니다. 이런 운동과 이완 습관은 스무디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가 몸에 에너지를 채운다면 산책과 발끝 들기는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퍼뜨리고 족욕은 몸을 깊이 쉬게 해줍니다. 제 환자 69세 재호 씨는 이 습관들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스무디와 산책, 족욕을 같이 하니까 몸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내도 저를 더 자주 웃으며 봅니다. 재호 씨의 변화,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습관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가볍고 밤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이 운동과 이완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으니 활력을 지속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다음으로 영양과 수면이라는 활력의 토양을 튼튼히 다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와 간단한 운동, 족욕 같은 이완 습관이 몸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바로 영양과 수면입니다. 이 둘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위한 튼튼한 토양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고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도 영양과 수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영양과 수면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영양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몸은 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생성을 촉진하죠. 이런 영양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콩류 같은 친숙한 식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호박씨 한 줌 약 30g은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의 3배를 채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지원하며 근육 이완과 피로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66세 재민 씨는
늘 피곤함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박사님, 하루 종일 무기력해서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어요라며 한숨 지으셨죠. 저는 재민 씨에게 매일 아몬드와 호박씨를 소량 간식으로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그는 박사님, 피곤함이 확실히 줄었어요.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라며 웃으셨어요. 이 작은 씨앗들이 재민 씨의 일상을 바꿨답니다. 시금치와 콩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해 혈액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콩류. 예를 들어 검은 콩이나 렌틸콩은 아르기닌이 많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은 혈류가 15%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동현 씨는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 식습관 때문에 늘 무거운 몸을 호소했어요. 저는 그에게 아침에 시금치 반찬이나 콩류 샐러드를 추가해보라고 했죠. 3주 뒤, 동현 씨는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가 만든 시금치 반찬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라며 기뻐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 한 접시, 콩류 한 줌 추가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을 넘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특히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히 만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2% 높다고 해요. 이 호르몬은 근력, 에너지,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늦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어 호르몬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10세 철민 씨는 늘 새벽까지 TV를 보며 잠을 늦게 잤다고 했어요. 박사님, 잠이 안 와서 TV라도 봐야죠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철민 씨에게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보라고 권했어요. 2주 뒤, 그는 박사님, 푹 자고 나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몸도 가볍고 하루가 기대돼요 라며 기뻐했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비밀은 아침 햇볕입니다. 아침에 신 15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건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피로감과 우울감이 30%는 더 높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재호 씨는 아침에 커튼을 꼭 닫고 지냈어요. 박사님, 햇빛이 눈부셔서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재호 씨에게 아침 산책 중 햇볕을 쬐어보라고 했어요. 한 달 뒤, 그는 박사님, 아침 햇살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몸도 더 가볍고 아내와 대화도 늘었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영양과 수면은 활력의 토양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콩류로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밤 10시 전에 7, 8시간 숙면하며 아침 햇볕을 쬐는 습관은 스무디와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제 환자 67세 영호 씨는 이 습관들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아내도 제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네요. 영호 씨의 변화,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토양이 튼튼해야 활력이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양과
수면의 중요성을 아셨으니 이 모든 실천이 어떻게 실제 삶을 바꾸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습관들로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와 간단한 운동, 족욕, 그리고 영양과 수면의 중요성을 들어보셨죠? 이 모든 실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잠든 활력을 깨우는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희망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러분도 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영감입니다. 자,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65세 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호 씨는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잃고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예전엔 회사에서 활기차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재호 씨는 박사님,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라며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재호 씨에게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를 마시고 아내와 함께 30분 산책을 해보라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되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3개월 뒤 재호 씨는 아내와 손을 잡고 제 진료실을 찾았어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엔 힘이 넘쳤죠. 박사님,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힘이 생깁니다. 재호 씨의 미소는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라며 눈을 반짝였죠. 이 작은 스무디 한 잔과 산책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70세 민철 씨의 사례입니다. 민철 씨는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아침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저녁이면 관절이 쑤셔 잠을 설쳤죠. 그는 박사님, 이 나이에 건강을 되찾는 게 가능할까요? 라며 희망 없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민철 씨에게 스무디와 함께 수면 전 족욕, 그리고 호박씨와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투덜거리던 민철 씨였지만 아내의 응원 덕분에 꾸준히 실천했죠. 2개월 뒤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박사님, 몸이 1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저녁엔 아내와 산책하며 손잡는 시간이 늘었어요. 민철 씨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더 다정해졌어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라며 기뻐했어요. 민철 씨는 족욕을 하며 아내와 하루를 이야기하고 산책길에서 손을 잡으며 다시 연인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이 작은 습관들이 민철 씨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꿨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으시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과 작은 실천입니다. 재호 씨와 민철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작은 생활 습관을 3개월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피로감이 30% 줄고 삶의 만족도가 25%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제 환자 67세 영호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어요. 그는 박사님, 스무디와 산책, 조격을 시작한 뒤로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웃으며 봐요. 저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생기가 돌더라고요. 라며 웃었죠. 영호 씨의 변화는 단순히 몸이 가벼워진 것 이상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돌아왔고 삶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 한 잔, 매일 30분 산책, 수면 전 조격, 그리고 영양과 수면을 챙기는 습관. 이 모든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환자 72세, 태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아내와 다시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태영 씨의 미소, 여러분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실천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 삶을 바꾸는지 아셨죠? 다음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에 놀라운 힘부터 가벼운 산책, 조격, 그리고 영양과 수면의 중요성까지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즉각적인 기적은 없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여전히 잠든 힘을 깨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 박세훈도 85세의 나이에 이 습관들을 실천하며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 생강, 바나나, 건포도로 만든 스무디 한 잔을 마시고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며 햇살을 느껴보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호박씨나 시금치 같은 영양 가득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밤 10시 전에 푹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제 환자 68세 동현 씨는 이 습관들을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 만에 아침이 기대되고 아내와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현 씨의 미소처럼.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 주방으로 가서 생강 한 조각, 바나나 반쪽, 건포도 한 줌을 꺼내보세요. 블렌더에 넣고 스무디를 만들어 그 첫 한 모금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며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느낌, 그 변화가 어땠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노후 행복과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특정 질환이나 건강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꼭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